여러분들의 수능 영어로 책임지는 강사 영태입니다. 자, 이번 9월 모평 굉장히 긴장 속에서 치렀을 텐데, 자, 이번 9월 모평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9월 난이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시험을 잘 봤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평 일단 영어 총평 부분을 쌤이 좀 정리를 해왔는데, 자, 일단 우리 이투스에서는 역시나 쉬운 난이도, 종로도, 그리고 메가스터디도, 그 다음에 진학사까지도 쉽다라는 평이 전반적이었다. 사실 6월 모평이 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쌤 예상에는 9월도 6월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6월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쉬웠기 때문에. 근데 6월보다 난이도를 팍 낮췄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목표를 보고 나서 점수 많이 올랐어요. 쌤 이번에 3에서 2 됐고 2에서 1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엄청 많았었다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시험 점수가 9월에 잘 나왔다고 해서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는 상황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를 이제 알려드릴 거냐? 실제로 9월 모평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능 난이도가 조정이 됐다. 자, 2018학년도 1등급 비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6평에서 8% 많았죠? 자, 9평이 어려웠죠? 그지? 어려우면 수능이 좀 쉬워집니다. 네. 밸런스 맞춘다는 거지. 2020학년도도 자, 쉬었다, 어려웠다, 쉬워지는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2021학년도도 쉬었다, 많이 어려졌다, 너무 쉬워졌다 해서 이게 물수능으로 욕을 많이 먹었었던 2021학년도. 자, 그러면 2022년, 작년은 어땠는가? 작년도 마찬가지였지. 자,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웠는데 더 어려웠어. 그지? 더 어려웠다가 너무 어렵다고 욕먹으니까 좀 쉽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번 9월은 반대였다라는 거지. 그치? 그냥 반대였었던 시험이 없었느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6월에서는 4%로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9월에서 이번 우리 9월 모평처럼 난이도를 확 깎았다는 거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자, 많이 장치를 해놓고 애들이 점수가 올랐어. 그러니까 평가원이 놀란 거야. 이대로 수능 내면은 또 물수능을 욕먹겠다. 바로 난이도 급상승. 그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 올해 2023학년도 6월 어려웠고 9월 쉬웠기 때문에 수능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긴장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9월 오답률 탑10이 어땠었는가 이거부터 좀 보시고 우리 그 어려웠던 문제들을 차근차근 좀 살펴볼 건데, 자, 일단은 이번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게 문장 삽입 2개였다는 거지. 이거는 역대급이야. 이제까지 문장 삽입이 뭐 탑5에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두 문제가 다 1, 2.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빈칸 추론 아니나 다를까 밑주름이와 함께 고난도 5개 안에 들어가 있었고, 문맥 어휘까지 해서 전형적인 우리 전통의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 탑10 안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일단 빈칸 추론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빈칸 추론에 어려웠었던 부분들을 쭉 보면서 이 빈칸 추론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자고. 왜? 수능에선 빈칸 추론 어려워질 거니까. 자,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평가원에서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느냐? 빈칸 추론 문항은 해당 지문에서 정답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서 혹은 근거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것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너네들이 문제를 찾을 수 있게끔,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보는 눈이 생겨야 빈칸을 찾는 게 수월해진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수능 전에 여러분들 지금 이미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9월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됐을 거야. 근데 빈칸 추론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가원 문제로 살펴보자고. 자, 31번. 이번 9월 모평에서 빈칸들이 뭐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솔직히 엄청 높은 건 없었고, 물론 이제 34번은 어려웠지만 다른 문제들도 한번 같이 보아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았고, 그리고 그 9월 모평을 베이스로 수능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봐야 된다 이거지. 자, 이 문제. 자, 여기 보시면 쌤 빈칸 추론 항상 어떻게 풀어라. 먼저 빈칸을 타겟팅해라. 그치? 빈칸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결국 여러분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은 빈칸 자리이기 때문에 빈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쭉 문제부터 치고 가면 된다. 자, we keep blank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된대. 계속해서 이걸 한다. 뭐 해야 된다 보다는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뭘 하는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라는 말이 여기에 이 주체가 나오면
그때 긴장을 빡 해야 돼. 왜? 아까 얘기했죠. 빈칸 추론과 단서가 들어있는, 빈칸 추론의 단서를 가지고 있는 빈칸 추론과 흡사한 문장이 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치? 그거를 잡아야 된다. 자,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more than just having territories. 자, 이렇게 영역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동물들은 또한 partition 한대요. them. partition them. 그들을 partition한다. partition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지. 그것들은 영역이고, 영역을 나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돼서. 그래서 이 논제를 잡아야 돼, 일단 빈칸도. 그렇죠? 결국 필자의 의도가 빈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눈다, 영역을.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이러한 통찰 영역이라는 것이 특히나 유용한데, 그래서 이 동물원 관리를 할 때, husbandry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 자, 동물의 영역이라는 것이 내적인 배열이 있대요. 배열, partition, 거의 사실상 같은 의미의 어휘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이런 말을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집과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뭐야? 우리가 나왔잖아. 그치? 우리 얘기를 우리가 찾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가 나오면 긴장을 빡 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대부분의 우리들은 기능을 나눈다 이거야. 나눠서 배정한다 이거지. assign. 그치? 배정을 한다. 그래서 방을 나눈다 이거지. 그치? 그러나 even if you look at 원룸 하우스를, 집에 원룸짜리 집을 봐도 너는 같은 내적인 그 특성화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원룸에서도 영역을 나눈다 이거지. 다른 동물처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쐐기를 딱 받는 게 뭐야? 뭐 심지어는 이런 구석기 시대에서도 3만 년 전에 이러한 영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리하는 영역, 자는 영역, 그치? 도구를 만드는 영역, 그래서 직조하는 영역,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부분, 뭐 이렇게 다 방을 나눠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능을 나눠서 영역을 또는 공간을 활용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뭔지를 여기서 지금 주체를 잡았기 때문에 이 주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문장을 잡으면 그대로 바꿔놓으면 된다 이거죠. 그죠? 물론 이거 바꿔내는 능력은 이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센스가 또 필요한 부분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번 interested in close neighbors. 자, 뭐 가까운 이웃에 대한 흥미? 아니죠. 흥미 얘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뭔가 비축물을 남긴다 이런 내용 아니고. 그죠? 그 다음 distance라는 것은 거리인데 거리감을 두고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엄격하게 매일매일 이제 루틴이라는 단어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데 루틴을 갖다가 이렇게 검토한다. 이런 내용도 아니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영역을 나눈다. 그치? 나눈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정답이 2번이 된다는 거죠. 그쵸? A neat, functional organization. 오케이? 완벽하게 단어 호환이 되고 있고 정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쌤이 팁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뭐 쉽게 풀었다. 그거는 뭐 다 공통된 부분일 거야. 그치? 그러나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다 조금씩 달랐을 것이고 그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빈칸을 먼저 싹 봐줍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 Much of the pleasure of fandom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팬덤의 즐거움이 이렇다. 그런 이 즐거움의 주체의 특성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즐거움 얘기 나올 때 딱 긴장을 하면 되는 부분이야. 맞지? 자, 내용 그래도 처음부터 쭉 보면 됩니다. 팬들 느낀대.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느낀다 이거야. 자, 그들은 의미를 만드는데 beyond what seems to be an offer. 제공되고 제한된 것 이상의 그런 의미들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그 감정으로부터 제공된 거겠죠. 자, 이 팬들은, 팬들 얘기 계속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팬들의 어떤 즐거움 얘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그들은 이런 정체성을 만들고 경험을 만들어낸대. 그리고 뭘 만드냐면 여러 가지 예술적인 창조물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야. 그치? 그들 스스로의 다른 사람과 공유를 이제 또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개인 팬이야. 그치? 개인 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은 이상화된 그런 커넥션을 느낀다는 거지. star. 그죠? A strong feeling of memory. 어떤 그 스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 그치? 기억 같은 것들, 그치? 노스텔지아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한대. 어떤 활동이냐면은 collecting to develop a sense of self. 뭐 자아감이죠. 자아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으는 활동까지 한다 이거지. 그치? 자, 중요한 건 뭐냐? 쌤이 계속 얘기했죠. 빈칸 문제 내용 쭉 가져가다가 역접이 딱 나온다. 그치? 이 역접이 딱 나와주면 너네들은 긴장을 해야 된다. 이 역접 뒤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이 버티를 잘 봤어야 답이 나왔을 것이다. 그죠? 그러나 더 자주 이 개인의 경험들은 embedded, 자, 삽입되어 있다는 거야. 들어가 있는데 사회적 맥락 속에 들어가 있대. 사회적 맥락 속에. 이 사회적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공유된 그런 애착, 그죠? 그 공유된 애착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회화되는 곳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들의 애정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과 이런 경험을 공유한다 이건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앞에서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기 만족감, 자아감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어떤 목적 같은 것으로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but 뒤로 내용을 싹 뒤집으면서 사회라는 그 맥락이 나왔다는 거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누린다. 그래서 이런 팬덤의 즐거움은 결국 사회적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근데 뒤에 또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건 뭐야? 이 주체가 나오는 단어가 나왔잖아. 뭐 pleasure of attendance라고 얘기해서 pleasure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참여하는 기쁨, 그죠? 그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것에서 이 주체를 싹 여기다 넣어주면 완벽한 답이 된다 이거지, 그지?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보스타니언스들이 of the 1800s describe being part of the crowds at concert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건 뭐야? 이 콘서트에 대중의 일원으로서 포함되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지? 그 들어가는 것, 그 사회적 맥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이 빈칸에 들어올 자리였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답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하나씩 소거법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알겠죠? 자, 강화가 된다. 그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여기까지 좋아. 콜라보레이션. 그지? 근데 글로벌 스타가 나와? 아니다. 그지? 단어 디테일한 걸 봐야 돼.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2번. 자, 어디로 결과로 붙었는데 자주, 그죠? 자주 개인적인 연락. 오, 개인적 연락 좋아. 근데 스타랑? 아니, 팬들끼리. 2번 아니라고. 그지? 그다음에 3번. 자, 깊어지는데 팬들이 나이가 먹으면 나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그치? 아니야. 자, 5번. 이 스타의 미디어의 등장에 의해서 고취가 된다. 뭐 이건 왜 나옵니까? 5번을 고른 건 좀 심각합니다 지금. 아예 내용을 안 본 거야 지금. 4번이죠. comes from being connected. 연결감을 느낀다. 여기까지 좋고 팬까지 완벽한 호환. 그치? 뒤에 있는 이 대상까지 완벽하게 잡아놓고 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낚시성 보기가 역시나 있었는데 이거를 못 피했다. 그러면 지금 독해력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11월 수능 때까지 본인이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문제 점검하시고 이런 걸 또 추천을 합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오답률이 40, 70%? 사실상 뭐 요 정도면은 풀만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칸 문제에서는요, 특히나. 자, 이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지금 역시나 뒷번호로 갈수록 오답률 높아지고 있어, 맞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자, 얘도 지금 뭐부터 봐야 된다? 빈칸 먼저 보시라고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뭐 대신에 오르루 오래된 규칙 대신에 근데 어떤 규칙이냐면 이 드레스메이킹이 크래프트였던, 그죠? 크래프트라는 것은 이런 기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이었던 그런 오래된 룰 대신에 그냥 단지 어떤 이런 기술이었던, 그지? 좀 이제 공예 같은 걸 크래프트라고 하잖아. 공예였었던 것 대신에, 그러니까 옛날 룰 대신에 이게 지금 발명이 됐다 이거지. 근데 어떤 거냐면은 이전에는 없었었던 거,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주체를 잡으면 되네요, 그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주체, 이런 특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오래된 룰은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해놨지만 얘는 좀 마이너스한 개념인 거야, 그치? 이 마이너스한 옛날 개념을 대신에 이 대안인 플러스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플러스인 대안을 여기서 찾아내면 되는 거야, 지금. 간단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빈칸을 먼저 읽음으로써 타겟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자, 봅시다. There's nothing modern. 자, 더 현대적인 게 없다 이거지, 뭐에 대해서. 그치? Men making women's clothes. 여성의 옷은 남자가 만든다. 이거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은 없다 이거야. 자, 우리는요, 봅니다. 그들이 그것을 하는 걸. 자, 몇 세기 동안, 지난 과거 몇 세기 동안 했던 걸 봐왔대. 자,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 옛날 얘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왜? 우리는 옛날 얘기에 대해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빠르게 읽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가 아니야. 자, 옛날 옛적에는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항상 주체적이었대요. 가장 주요했대. 그치? 고객이 먼저야.
그죠? 그녀의 테일러는 그냥 굉장히 obscure하다는 것은 뭐야?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거야. 그치? 무명의 그런 크래프트맨이었대. 이렇게 공예 기술자였던 거지. 그리고 아마도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 기술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야, 옛날에는. 고객이 짱. 자, 그녀는 had her own ideas. 자신만의 생각은 있었어요. any patron처럼, 다른 후원자들처럼. There were no fashion plates. 뭐 여러 가지 뭐 패션 유행하는 거 그런 거 없었고. 테일러는 단순히 그냥 그녀가 말하는 대로 서비스를 해줘. 아마도 그렇게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제안 정도만 해줄 뿐. 여기까지가 옛날 룰이야. 자, 그럼 여기 뒤 beginning부터가 핵심이야. 맞지? 이 뒤를 잘 잡아야 돼. 뒤를. 자, 여기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19세기 시작하면서 with the hugely successful rise가 있었대. 뭐가? 바로 이 양반들이 나왔다 이거지. 자, 여기 지나가서 여기까지. 그지? 얘가 얘였고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설명이 여기에 나온 거야. 그렇죠? 성공적인 어떤 등장이 있었는데 누가? artistic. 이런 예술적인 메리 코티어가 나왔다는 거야. 이 코티어라는 건 뭐냐? 그 옷 만드는 디자이너 얘기하는 거야. 디자이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이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이야? 되게 촉망받는 사람이었대.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어. 옛날 이 테일러들이랑 다르게. 그치?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고양이 됐대요. 그의 이런 여러 가지 inspire attention 때문에. 막 이런 관심을 주고. 그쵸? 이런 부분 때문에 막 좋아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디자이너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뒤에 완전히 세기를 박는 건 뭐야? In a climate of admiration for male artists and their female creations. 그래서 이 남성 아티스트라는 얘기하면서 아트를 또 얘기하잖아. 그치? 아트가 지금 포함이 됐다 이거야. 아트가.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아트가 들어가면서 가미가 되면서 그치? 예전이랑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번성이 됐다. 이런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거 골라야 될지 감이 오지? 자, 보면 1번. 좋아서. 자, 요즘 얘기하는 거 요즘에는 어떻게 됐다를 지금 정리를 하고 내려왔잖아. 수익성 있는 산업이 왜 나옵니까? 수익 얘기 전혀 없었는데,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 널리 퍼진 존중 좋은데 마케팅에 왜 나옵니까? 지금 홍보가. 맞죠?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public institution. 대중의 어떤 제도 또는 시설. 과거의 디자인을 지키는 전통적인. 전혀 아니지. 그지? 아니고. 5번. 효율적인 시스템 얘기 없었어. 4번에 아트 얘기 하잖아. 그치? 아트랑 드레스 디자인 사이에 연결이 생겼다 이거지. 완벽하지. 그치? 뒤에 정리된 대로 답 찾으면 됐다. 그치? 33번도 오답률이 이 정도면 제법 높은 편이죠. 둘 중에 한 명이 못 맞췄던 얘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대상을 정확히 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34번 갑니다. 자, 얘는 오답률 탑5에 있었던 난이도가 높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쌤 강의에서 사실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 빈칸 추론에서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야. 그 특성이 뭐냐? 바로 환질 추론이죠. 이 환질이라는 말이 뭐냐? 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거야. 질적인 부분 바뀌어. 그러니까 이 지문 내에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 빈칸에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있으면 B라는 주체, 뭐 A라고 합시다 그냥. 자, A라는 주체라고 치면은, 그쵸? 여기 앞에 있는 사이콜로지스트 쭉 연결되는 이 사이콜로지스트가 A라고 쳤을 때 뒤에 어떤 특성이 지금 빈칸으로 딱 잡혀요. 그쵸? 특성이 빈칸으로 잡히는데 여기서 지금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이콜로지스트가 어린 아이들의 관심이 있는 사이콜로지스트가 may have to blank 해야 된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생각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플러스 되기 위해서 이 사이콜로지스트가 해야 되는 그런 플러스 행동에 대해서 지금 너네들은 찾아야 된다 이거지. 그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A의 어떤 플러스한 그런 대안 또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 근데 이 글 안에서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 A의 특성을 던져주긴 하는데 이 글 안에서 A의 특성을 던져주긴 하는데 어떻게 던져주느냐? 바로 이제 반대되는 특성인 마이너스의 특성으로 설명을 들어간다 이거지. A에 대한 설명을 마이너스로 설명을 해주고 이 마이너스의 설명을 이제 너네들이 플러스로 싹 바꿔내는 거. 이게 관건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의 플러스 특성을 내가 잡는 거구나 생각하고 플러스 특성을 잡으려고 했는데
A의 마이너스 설명을 쭉 해버려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는 실수를 유발하는 거지.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환질추론,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말, 그 주체의 질이 바뀌네.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거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워낙에 이제 자주 항상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능에서 이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분명히 나올 거다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보자고. 자, 오답률이 왜 높았는가? 자, 우리 방금 확인하고 왔어요. 심리학자들, 어린아이들에 대해 관심 많은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타겟팅을 하는 거야. 좋았어. 자, in trying to explain, 설명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가, disciplines가. 귤, 훈육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autobiographical memory, the really critic Daniel Albright 이런 사람이 말하기를, 자, 앞에 뭐 중요한 내용 아니었고, 이 psychology가, 자, 이 psychology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이거잖아. psychology 나오면 딱 긴장해야 돼. 그치? 우리가 주체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주체 얘기가 나왔잖아. 딱 긴장하라고. psychology는 정원이고 literature는 wideness다. 그치? 심리학은 정원이고 문학은 야생이다라는 식은 정의를 해줬어. 맞지? 자, 그가 의미하는 건 내가 믿기에 이 psychology는 패턴을 추구한다는 거야. 패턴을. 그치? 지금 psychology에 대해서 또 특성을 또 잡아놨다. 그치? 패턴을 추구하고 규칙성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order, 질서를 추구한다 이거야. 인간이 경험하고 행동하는 거. 그치? psychology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의를 해버렸다 이것이. 그죠? 자, 근데 이제 작가 같은 경우에 대조적으로, 자, 이 작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리터러처를 지금 보면은 환원했지. 단어를 바꿨잖아. 리터러처 그대로 가면 재미없으니까. 이 문학은 통제되지 않고, 그치? 그죠? 길러지지 않는, 그쵸? 길러지지 않는 이런 깊이, 인간의 경험의 깊이, 그야말로 야생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두 개의 특성을 여기서 정리를 싹 해버렸다고. 그죠? 이렇게 두 개를 정리를 하면서 딱 여기에 writers에 대한 특성을 잡아놨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psychology는 이렇고 writer는 이렇다. 두 개를 지금 비교하면서 계속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얘기 나오잖아. 여기 이제 아이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긴장을 빡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 이 기억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건 뭐냐면은 연장될 수 있다. 이 질문까지 뭐에 대한 거? 어린아이의 마인드 나오잖아 이제.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해결책이 나오겠죠 여기 뒤에. 만약에 우리 사이콜로지스트, 이 위 사이콜로지스트가 주어야 우리 심리학자들이, 자, 너무 벤트한다면,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벤트한다는 거겠지.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이 질서 정연한 패턴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들을 식별하는 것을 너무 기울여지면, 한마디로 이 패턴만 너무 추구해버리면 그 규칙성, 아이들의 마음의 규칙성을 한마디로 너무 집착하는 거죠. 우리는 놓칠지도 모른다. 뭐를 중요한, 그리고 그런 만연한 우리의 주제에 대한 그 특성을 놓칠지도 모른다. 마이너스한 상황인 거야. 그치? 사이콜로지스트가 너무 이 규칙성, 심리학에만 집착을 하면 마이너스한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사이콜로지스트가 해야 되는 플러스 행동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한 설명으로, 그치? 질이 바뀌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추구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문제가 쉬운 건 뭐냐? 얘 반대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이미 시작하고 들어갔다고. 뭐 문학의 야생성을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을 너네들은 지금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뒤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는 거 얘기하죠. 아이들이 더 언룰리하고, 그치? 통제하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 같은 것들을 추구해줘야 된다 이건 거야. 그치? 여기에 지금 똑같은 단어 있었잖아. 그치? 언룰리하게 해줘야 된다.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문학을 활용해야 되는구나. 그 말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걸 생각했어야 돼. 정답 보면 뭐가 될까요? 자, 여기서 그냥 문학 주면 너무 쉬우니까 이걸 또 꽈놓은 거야.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거지. 맞죠? 2번 보시면은 help them recall their most precious memories. 이런 기억을 뭐 되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맞죠? 얘 반대 특성인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리터처가. 오케이? 3번 더 잘 이해하게 한다. 그치? 부모가 왜 나온 거야? 부모 얘기 1도 없었는데. 4번 무시하는 거. 중요 특성. 여기까지 좋은데 아이들의 픽션에 대한 이것을 무시를 해야 된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무시하면 안 된다 정도로 가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반대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쌤이 아까 얘기했죠.
psychology에 대한 우리는 지금 플러스 속성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했던 그냥 마이너스 속성을 그대로 넣어버린 거지. 애들이 여기로 많이 몰렸어요 지금. 인정? 5번. 그 다음에 기준화하는 거래요. 그들 심리적인 발달의 길을 뭔가 전형화시킨다. 전형화시키지 말자고 했잖아. 그치? 언룰리하게 하자고 그랬잖아. 그치? 이것도 반대되는 특성이 되겠고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뭐냐? 약간은 조금 더 자주 야생으로 venture 뛰어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야생 뭐야? 문학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너무나 나이스한 문제지. 그치? 자, 이렇게 빈칸 문제를 예쁘게 냈습니다. 맞죠? 쉽게 맞출 수는 없는 문제도 깔려 있었다 분명히.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쭉 해줬고요. 이제 9월 모평은 이미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6월과 9월 평가 문제로 이번 수능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를 잘 잡으시면서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에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수능 준비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능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또 다른 본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